지금 당장 이 잔인한 진실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는 걸 보며 가슴을 졸이고 매달 숨 막히는 주담대 이자를 갚느라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시키는 것도 주저할 때 대한민국의 슈퍼리치들은 대중이 미쳤다고 부를 만한 일을 아주 조용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에서 매일같이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죽음의 땅에서는 먼지 풀풀 날리는 시골길 위로 최신형 제네시스 G90과 메르세데스 S클래스의 V6 엔진음이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현장은 기괴할 정도입니다. 한쪽에는 지붕이 내려앉은 빈집들과 아이들이 사라져 녹슨 간판만 남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바로 앞 허름한 복덕방 마당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들이 빈틈없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을 온 것도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순자산만 수백억 원인 이 자산가들은 지금 동네 부동산 구석에서 형광펜 자국이 선명한 도시계획 지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실거래 데이터는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이른바 서울 거주자 원정 투자 비중이 특정 지방 지역에서만 전 분기 대비 25%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 땅의 말입니다. 왜일까요? 돈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는 짐승 같은 후각을 가진 이들이 왜 편의점 하나 가려 해도 차로 20분을 달려야 하는 이런 오지에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그들이 집단으로 눈이 먼 걸까요? 아니면 서울 집값 뒤쫓기에 급급한 우리만 모르는 어떤 비밀 지도를 손에 넣은 걸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자산 양극화 속에서 어쩌면 우리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신분 상승 열차의 마지막 경적 소리입니다. TV에 나오는 소위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가 줄고 결국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기초적이고 명쾌한 논리죠. 하지만 냉혹한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대한민국의 슈퍼리치들은 교과서를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신 재벌들의 전략적 투자 지도와 정부의 비공개 인프라 로드맵을 분석합니다. 대중이 인구 절벽이라는 함정에 빠져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자산가들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지리적 혈액 정화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깔때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의 양은 줄어들지 몰라도 깔때기 끝부분에 가해지는 압력과 밀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 집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부어 하이테크 인프라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 요충지의 지분을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역적 감정에 매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폐교를 보며 동네의 몰락을 한탄할 때 슈퍼리치들은 그 부지를 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이 땅이 나중에 AI 데이터 센터나 차세대 GTX 노선의 핵심 거점이 되었을 때의 가치는 얼마인가? 그들은 현재의 황량함을 보지 않습니다. 10년 뒤 그 땅이 가질 생존 우위를 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정책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방을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부자들이 아주 저렴한 세금으로 지방 요지를 합법적으로 싹쓸이할 수 있도록 깔아준 정교한 레드카펫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의 내 집 한 채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고 있을 때 이미 가진 자들은 이 정책을 이용해 세금 한 푼 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반전입니다. 오늘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치워두겠습니다. 강남의 눈먼 돈들이 소리 없이 쓸어 담고 있는 비밀의 요지 3곳과 부자들이 활용하는 세금 제로의 공식, 그리고 여러분이 이 판에 끼어들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살인적인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던 부동산 상식이 오늘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집을 보면서 여기 전세가가 얼마지? 혹은 여기서 평생 살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비자의 관점일 뿐 자산을 창조하는 자의 관점이 아닙니다. 슈퍼리치들은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좌표를 삽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현재 대한민국 경제라는 바둑판 위에서 서울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는 훌륭한 방어 자산일 수 있지만 지방의 전략적 좌표는 그들이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는 거대한 현금 인출기입니다. 진짜 핵심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브랜드가 아니라 곧 형성될 특구에서의 우선권에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그들이 소위 말하는 깡촌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결코 광기가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냉철한 계산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정부의 주머니 속, 즉 인구 감소 지역을 타깃으로 한 최신 1가구 2주택 세제 혜택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 애걸복걸하며 귀향을 권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슈퍼리치들은 거기서 강력한 금융 방탄조끼를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말 농장을 위한 세컨드 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 부동산을 활용해 대한민국 부자들의 가장 큰 악몽인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정교한 도구로 변모시키는 과정입니다.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소유자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세제 혜택을 누립니다. 그들은 도시 재생이나 인구 감소 지역 특례를 이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녀 세대에게 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쪼개 주담대 이자를 갚느라 허덕일 때 그들은 지방의 별장과 토지라는 이름 아래 수십억 원의 자산을 세무당국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저 자금의 흐름을 합법화하기 위한 명분일 뿐, 그 본질은 권력과 자산의 세습에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로 대한민국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체벌들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에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가는 곳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가는 곳에 마르지 않는 돈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평택에서 시작된 삼성 효과가 안성이나 천안 같은 인접 지역으로 기름띠처럼 번져나가는 현상을 주목하십시오. 슈퍼리치들은 공장이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 기업들이 뿌리를 내릴 좌표를 미리 선점합니다. 왜일까요? 반도체 클러스터의 등장은 단순히 고연봉 엔지니어 수천 명의 유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류, 서비스, 협력사로 이어지는 거대한 생태계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직주 근접의 개념입니다. 그들은 노동자에게 세를 줄 집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가 산업용지나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되기를 기다리며 주변의 금싸라기 땅들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지가 상승 수익은 퍼센트가 아니라 배수로 계산됩니다. 삼성이나 SK가 특정 지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그것은 슈퍼 리치들에게 내리는 총공격 명령과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이 좌표들은 인구 절벽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거이자 대한민국 공간의 정의를 완전히 뒤바꿀 강력한 한방은 바로 GTX라는 속도 혁명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지방과 강남 사이의 거리는 지도의 킬로미터가 아니라 이동 시간인 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소외된 시골 마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20, 30분 안에 주파하는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변두리라는 개념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슈퍼리치들은 지금 GTX 역사가 들어설 예정지 인근의 좌표들을 소리 없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친 집값에 비하면 지금은 껌값이나 다름없는 곳들입니다. 그들은 속도가 변하면 시간의 가치가 지가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곳들이 이제는 서울에 집을 살 수는 없지만 강남까지 순식간에 가고 싶어하는 새로운 중산층들을 위한 하이엔드 위성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슈퍼리치들이 벌이고 있는 이 게임은 고도의 포위 전략입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좌표, 체벌이 보증하는 좌표, 그리고 초고속 교통망이 연결되는 좌표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구 절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사람들은 결국 가장 좋은 일자리와 가장 현대적인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폐가를 보며 종말을 읽을 때 그들은 그 좌표에서 새로운 거대 자산 축적의 주기를 봅니다. 이제 질문은 지방 땅값이 떨어질까? 가 아니라 당신은 대한민국의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용기와 통찰이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문기사나 믿고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좌표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당신이 당신만의 좌표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평생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 구경만 하게 될 것입니다. GTX 열차는 사람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의 금융적 운명을 싣고 달립니다.
그리고 슈퍼리치들은 이미 1등석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서울의 과거를 붙잡고 이자 갚기에 매진할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들이 탐내는 미래의 좌표에 승부수를 던질 것입니까? 이제 거시경제 지표는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주머니 속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봅시다. 강남 부자들이 사석에서 은밀하게 주고받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 핵심 좌표를 사는 건 90년대 삼성전자 주식을 쓸어 담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9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벽돌만한 무선 전화기를 들고 다니고 인터넷은 꿈도 못 꾸던 시절입니다. 그때 누군가 앞으로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사진을 찍을 거다라고 했다면 다들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한 도박으로 여겨졌고 다들 은행 예금이자 받는 게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때 그 미친 소리를 믿고 삼성전자 주식을 모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방 부동산도 정확히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방 소멸을 외치며 공포를 팔 때 자산가들은 10년, 20년 뒤 우리 자녀 세대가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그 전략적 좌표를 조용히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에 농사를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기업의 우선주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지방의 땅을 쥐고 있는 것이 은행 예금보다 훨씬 안전할까요? 바로 소리 없는 암살자라 불리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기요금,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동네 식당의 자장면 가격이나 김밥 한 줄 가격이 팬데믹 이후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현금의 구매력 파괴입니다. 지금 한국의 은행 예금 금리는 소득세 떼고 실질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나면 사실상 천천히 진행되는 경제적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1억 원을 은행에 넣었지만 5년 뒤 그 1억 원은 지금 살 수 있는 물건의 절반도 채 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심한 원화 자산을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국가적 인프라가 뒷받침되는 전략적 요충지의 땅은 여러분의 자산이라는 배가 풍랑에 휩쓸리지 않게 잡아주는 유일한 그이 됩니다. 종이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핵심 좌표의 땅은 단 한 평도 더 찍어낼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가계부를 한번 그려봅시다.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아파트 관리비 내고 주담대 이자 갚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나면 남는 돈을 예금에 넣습니다. 은행 앱에 찍힌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며 안도하시나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만질 때마다 여러분의 원화는 조금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산업 요충지의 지방 땅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체벌들의 막대한 자본과 정부의 하이테크 인프라가 계속해서 가치를 주입하는 자산입니다. 종이돈의 타락으로부터 면역된 자산인 셈이죠. 삼성 반도체 공장 옆에 땅 한 평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단순히 흙을 가진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지분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은행 잔고 숫자가 멈춰 있는 것보다 폐허처럼 보이는 땅 한 조각을 더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현금은 성장이 가능한 좌표로 변환되지 않는 한 결국 쓰레기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지방 땅은 환금성이 떨어져서 팔고 싶을 때 못 팔지 않느냐? 맞습니다. 정말 죽은 땅을 샀을 때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좌표입니다. 다시 삼성전자 주식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자산의 환금성은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미래에 누가 그것을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GTX가 완공되고 첨단 산업단지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변두리라고 무시했던 그 좌표들은 수만 명의 고연봉 노동자와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탐내는 타깃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환금성은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그 결실을 볼 때까지 버틸 인내심이 있느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은행이 주는 가짜 안전에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한국처럼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 구조에서 실물 좌표를 소유하는 것은 노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슈퍼리치들이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가격의 언어와 인프라의 맥박을
한 발 먼저 읽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지방의 흙덩이 속에 숨겨진 90년대 삼성전자 주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현금을 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도시계획 지도를 읽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천자이루의 기회와 지방 복덕방 앞에 줄지어선 고급 승용차들 그리고 슈퍼리치들이 어떻게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차갑게 가라앉아 봅시다.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대한민국에서 지방 부동산 투자는 누구나 돈을 따는 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쪽은 신흥 대지주로 가는 화려한 문이고 다른 한쪽은 여러분의 평생 저축을 통째로 삼켜버릴 유동성 함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여러분이 현재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냉정하게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장밋빛 시나리오입니다. 즉, 여러분이 정확한 인프라의 낙점을 찍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GTX-A 노선의 착공 소식이나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확장 계획이 뉴스에 도배되기 직전 여러분이 그 전략적 좌표를 선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의 향후 10년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입니다. 천재적인 금융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강남과 직결되는 초고속 교통망이 완공되고 고연봉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수만 명씩 새로운 공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여러분이 껌값에 샀던 그 땅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됩니다. 자산 가치는 단순히 퍼센트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3배, 5배, 심지어 10배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신흥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며 협력업체들의 임대 수요나 새로 들어선 하이엔드 아파트 단지의 배후 수요가 여러분 가족의 노후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감소라는 공포 뒤에 숨겨진 자본의 집중화를 읽어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매달 주담대 이자를 걱정하는 대신 그 자산이 스스로를 키우고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항상 장밋빛일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회색빛 시나리오, 즉 유동성 함정이라는 악몽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카톡 오픈 채팅방에 뜬구름 잡는 소문이나 양심 없는 기획, 부동산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대다수의 추격 매수자들이 겪게 될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은 아무리 싸게 샀어도 인프라가 들어오지 않고 산업적 자본의 흐름도 없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곳입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소멸 지역이라는 걸 알면서도 근거 없는 관광단지 조성이나 쇼핑몰 입점 같은 소문에 베팅한 결과입니다. 10년 뒤 동네 학교는 완전히 폐교되고 보건소마저 철수하며 여러분의 땅은 영원히 얼어붙은 자산이 됩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건물을 짓고 싶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끌에서 모은 자금은 땅속에 굳어버리고 은행 이자는 매달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적 좌표와 버려진 땅을 구분하지 못한 자들에게 시장이 내리는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회색빛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돈이 되는 땅과 버려지는 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산업의 혈맥을 읽는 데 있습니다. 원주민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재벌들의 자본이 흐르는 혈맥 위에 있다면 그 땅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지난 2년간 해당 지역으로 새로 유입된 인구의 평균 연령을 확인해 보십시오. 경제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생존 신호입니다. 반대로 은퇴자들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종말의 신호입니다. 또한 지방 정치인들의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 정부의 국가 단위 프로젝트를 확인하십시오. 정부와 대기업이 보증하는 국책 사업은 동네 공원이나 광장 조성 약속보다 수백 배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신호는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돈이 흐르는 땅은 인프라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광역 급행버스나 지하철 노선이 주요 경제 거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보려는 땅 근처에서 정류장 하나 찾기 위해 한참을 헤매야 한다면 아무리 싸도 그것은 함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면적이 아니라 연결성으로 결정됩니다. 슈퍼리치들은 땅의 크기가 아니라 허브를 선점합니다. 사람들이 직장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길목을 잡는 것이죠. 이 법칙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눈먼 대중들 사이에서 벗어나
어떤 인구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10분 만에 어떤 땅이든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필터 없이는 절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신흥 대지주와 하우스 푸어의 갈림길은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이냐, 감에 의존한 결정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방금 전 제가 분석해드린 장밋빛 시나리오와 회색빛 시나리오를 듣고 나니 아마 많은 분이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산가들의 돈 냄새를 확인한 설렘과 동시에 신흥 대지주와 하우스 푸어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훨씬 좁다는 사실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부자들은 절대 요행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전략적 대시보드라고 부르는 일련의 지표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지방 복덕방 앞에 서 있는 외제차들을 보며 부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복사하십시오. 이제 시청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는 세 가지 핵심 지표가 담긴 대시보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GTX 확장 계획의 실질적 검증입니다. 2026년 현재 GTX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지리를 재편하는 실체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GTX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예산 집행 현황과 구체적인 역사 위치입니다. 단 몇백 미터 차이로 금싸라기 땅이 될 수도, 녹지 규제에 묶인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톡방 루머에 휘둘리지 말고 국토교통부 모릿 보도자료를 통해 분기별 공정률을 체크하십시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지체되는 노선이라면 적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슈퍼리치는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강남까지의 시간적 좌표를 삽니다. 두 번째 지표는 신규 산업단지의 가동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지역의 심장 박동입니다. 거대한 부지만 있고 잡초만 무성하거나 낡은 공장들 뿐이라면 그것은 몰락의 징후입니다. 실제 입주 기업 수, 해당 지역의 산업용 전력 소비량 추이를 보십시오. 특히 앵커 테넌트라 불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거대 기업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돈줄은 체벌들의 발자국을 따라 흐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나 2차전지 공급망이 들어서는 곳은 부동산 환금성의 보증 수표나 다름없습니다. 가동률이 70%를 넘어서고 2단계 확장 계획이 잡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진입을 고려해야 할 그린존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지방 세제 혜택 정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자들만의 탈출구죠. 여러분이 점 찍은 좌표가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여 1가구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곳에 사는 부동산은 서울의 메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자산 대피소이자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정교한 도구가 됩니다. 부자들은 이 방식으로 세금 의무를 세탁하며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시작부터 불리한 게임을 하는 셈입니다. 이제 실천을 위한 액션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계 1. 영상 시청 직후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역 리스트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정 현황을 검색해 보십시오. 이곳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돈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곳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려는 땅이 국가 차원의 지원 리스트에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장 발을 빼십시오.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에 속지 마십시오. 돈은 국가 전략이 보증하는 곳으로만 흐릅니다. 단계, 이번 주 내로 여러분의 ISA와 IRP 계좌를 재점검하십시오.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왜 퇴직연금 계좌냐고요? 지방 투자는 인내심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자산을 헐값에 던지지 않으려면 든든한 금융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ISA를 유동자금 축적용으로, IRP를 장기 리스크 관리용으로 활용하십시오. 슈퍼리치들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주울 수 있는 현금을 항상 준비해둡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대출 갚기에 전 재산이 묶여 있다면 절대로 지방 땅에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프로 투자자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카톡 리딩방이나 출처불명의 오픈 채팅방부터 정리하십시오. 그곳은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물량을 넘기기 위해 가격을 띄우는 곳일 뿐입니다. 대신
국토연구원 KRIHS나 주택산업연구원의 정기 보고서를 읽기 시작하십시오. 이곳은 특정 이익 집단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가장 깨끗한 데이터가 있는 곳입니다. 보고서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경제의 민날입니다. 통계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터넷 루머들이 쓰레기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빈부격차가 단순히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는 속도에서 결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냉혹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위대한 재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영상 초반에 본 폐가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이지만 복덕방 앞의 외제차들은 새로운 부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서울 집값만 한탄하며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들처럼 전략적 좌표를 선점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시겠습니까? 현실은 비정할지 모르지만 규율과 통찰력을 가진 자에게는 항상 출구가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꿈은 버리십시오. 대시보드에서 시작하여 체크리스트를 거쳐 데이터 검증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거대한 자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슈퍼리치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역사를 다뤄보겠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원눈일, 이 왜 지금 MZ세대의 가장 큰 짐이 되어가고 있는가? 임대 수익 모델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생존 지도를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다음 알림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